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확률의 문제를 풀다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봤을 줄 압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조건 확률에 대한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이게 바로 독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당첨제비를 뽑는 예를 들어 보면 앞에 사람이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는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언제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뽑은 걸 돌려놓지 않을 때. 근데 만약에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복원 추출은 뽑고 확인을 하고 다시 돌려놓는 거죠. 돌려놓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당첨을 뽑거나 아니면 꽝을 뽑더라도 뒤에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독립의 하나의 예가 되겠죠. 아니면 한 친구는 동전을 던지고 한 친구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와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먼저 던지고 내가 뒤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짝수가 나올 확률에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표현이 되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확률들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B가 일어나고 난 후에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니면 B가 일어났을 때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종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의 반대가 종속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만 확인을 하고 뒤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표현을 한 번만 기억을 해볼까요? 저 PA분의 교집합이죠. 그리고 이쪽이 PB가 되죠. 독립인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PA를 우변에다 곱해주면 우리는 교집합의 확률이 PA와 PB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독립일 때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은 실제로 독립이냐 아니냐는 것을, 그러니까 독립이라면 이 식을 만족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독립일 때 판별식처럼 사용하게 되는데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 종속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독립에 대한 문제네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PA가 8분의 3이고요. A가 일어날 확률이. 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PB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공식 기억하시죠? 자, A가 일어날 확률, 자, B가 일어날 확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중복이 일어났으니까요. 두 번 셌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 PA가 일어날 확률은 8분의 3이었네요.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의 확률이죠. 네, 교집합의 확률인데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은 PA와 PB의 곱으로 이루어진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교집합의 확률은 8분의 3에서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PA와 PB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일 때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를 통분해서 계산을 한번 마무리 지어버릴까요? 자, 24분의 하면 9가 되겠고요. 그죠? 여기는 8에 16이 되겠고, 여기는 6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24분의 19라는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계산은 한번 직접 또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독립일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독립일 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자, 여기서는 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적어놨죠. 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독립이면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고 또 이 식을 만족하면 독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독립일 때 이 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식을 만족하는 상황이 됐다면 독립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제가 조건 방류를 통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꼭 유도를 해보시고 결과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 개념이 확장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A, B가 서로 독립이 되면 A와 B의 여집합, 즉
A가 일어나는 것과 B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다음 A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B,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B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모두 각각 서로 독립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당연할 것 같죠. 왜 그러냐면 A와 B가 서로 독립인데 그러니까 B가 일어나는 것과 A가 독립이었는데 B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영향을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납득은 될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유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으로 하면 이렇게 독립도 되고 또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우리가 증명은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꼭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하나만 직접 여기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도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A와 B가 독립일 때 이 식이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전제 조건은 지금은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이라는 게 아니라 A와 B만 독립입니다. 그 사실만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A와 B가 독립인 상태에서 우리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벤 다이그램을 살짝 볼까요? 자,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과의 합집합이라고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 대한 표현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확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와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이제 A 교집합 B인데 제가 조금 전에 전제 조건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고쳐지겠죠. PA에 PA 곱하기 PB.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PA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1 빼기 PB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이게 B의 여집합에 대한 확률이 되기 때문에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돼서 방금 이 과정이 증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 독립인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학생들이 직접 꼭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마지막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 또는 2 또는 3인 사건을 A. 자, 그럼 우리가 주사위의 실제로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표본 공간을 신경 쓰시면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 3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자, PA의 확률은 자,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6개 중에 3개니까요. 그죠? 자, A 또는 B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사건 B의 개수입니다. 자, 그런데 A, B는 6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죠. 그러니까 같은 수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럴 때 B를 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B라는 집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자, B가 있는데 우리가 B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있고요. 자,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자리에 대한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저기 들어갈 원소의 개수가. 자, 그래서 자, A 교집합 B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서로 독립이 되도록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PA와 PB의 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하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즉 원소가 1개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원소가 1개. 자,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다. 자, 그다음. 자,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에서 보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 자, 그럼 A의 여집합의 확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였고요. 자, 여집합의 확률 역시 2분의 1. 또 PB는 3분의 2가 역시 6분의 1. 자, 그러면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또 한 개가 되겠죠. 즉 1번에도 한 개가 들어가고 2번에도 한 개의 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에는 어떤 원소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냐면 A에 있는 원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원소 하나 선택, 3개 중에서 하나. 자, 그럼 B는 어디서 선택하는 거예요? A의 여집합, 그러니까 1, 2, 3이 아닌 4, 5, 6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총 9개가 가능한 거죠. 9개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B의 개수는,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로는 2개가 되는 거고요. 그 B를 결정짓는 방법은 총 9가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과 종속의 개념을 조금은 까다롭긴 하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셔서 독립과 종속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독립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는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